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근에 실시된 디지털 SAT 시험 전격 분석해보는 시간 수학 심화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에는 우리 인터내셔널 미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SAT 시험을 이미 계속 시행하고 있고 내년 2024년 3월부터 미국 내에서도 디지털 SAT로 모두 전면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전에 시행하던 페이퍼 SAT하고 지금 새롭게 시행되는 디지털 SAT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만큼은 그렇게 큰 유형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형 변화가 거의 없으니 그냥 예전이랑 똑같이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 챕터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점이 이동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초점이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저희 책 기준으로 해서 챕터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SAT 같은 경우에서 매스는 모듈 1, 모듈 2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22문제, 22문제 해서 토탈 44문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문제들은 진짜 6월 달에 출제된 디지털 SAT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로 예를 보여드린다는 것을 알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near Equation and Function입니다. 이것은 전체 44문제 중에서 22.7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쉽고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도 틀리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초점으로 여기서 디지털 SAT에서 출제를 하는지 알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설명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그냥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할 줄 알면 풀게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조건을 주어지고 1차식, 그러니까 linear equation function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봐라 하는 그런 문제죠. 예전이랑 나오던 문제가 이것은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이런 식이 하나 있는데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여기 1.88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 32.01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뭐 슬롭이랑 y-인터셉트가 의미하는 것을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이것도 예전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요즘 유형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스캐터 플롯이 나와 있고 우리가 베스트 핏 라인이라고 하죠. 그거에 맞는 정확한 라인을 그려가지고 그거와 제일 가까운 식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요즘 스타일 문제라서 이전 스타일 문제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전 스타일 문제도 여전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면서 이런 것들도 잘 적응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리니어 펑션을 테이블, 표로 나타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식을 찾아보는 것. 이것도 요즘 스타일 유형이기 때문에 적응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System of Equation. 이 System of Equation이 두 개의 라인에만 해당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이랑 유형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페이퍼와 똑같이 공부해도 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세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유형. 그냥 식 두 개 나와 있고 풀어라, 솔루션 찾는 것.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들이 나와 있고 여기 그림으로 찾을 수 있는지, 그래프를 찾을 수 있는지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로 막 설명돼 있고 그 말을 식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 이것도 잘 읽기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고, 칼리지 보드에서 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두 라인이 루트를, 근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답을 몇 개를 가질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패러럴 하면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둘 다 완전히 일치해서 똑같이 infinitely many solution일 수도 있죠. 이런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직접적으로 문제에 식이 나와 있고 루트가 몇 개냐 물어볼 수도 있고, 식 두 개가 나와 있는 다음에 솔루션이 만약에 없다면 여기 있는 variable이
어떠한 값을 갖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number of roots 부분을 잘 공부를 하셔야 만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챕터 3 같은 경우도 inequality와 absolute value인데 이것도 이전 페이퍼와 거의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는 챕터이기 때문에 이전이랑 똑같이 공부를 하면 되고 말로 돼 있는 거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coordinate plane에서 내가 점을 찍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챕터 2하고 3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는 문제를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보여드릴 챕터는 percentage하고 ratio인데요. 이전에는 이 percentage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비중이 줄었다 뿐이지 출제는 여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percentage, 이 change 하는 거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12개일 때 45, 몇 개일 때는 85개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답 찾는 거 그냥 ratio 간단하게 하는 거 이거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잘 맞추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몇 %에 해당하는지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6월 실제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이 챕터 4에서 이 ratio에서 length하고 area하고 volume 이거에 대한 ratio 요거 문제가 디지털 SAT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랑 다르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챕터 5 보시면 이 unit conversion 하는 거하고 rate problem 그 속도 나오는 velocity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아셔야 될 것은 이 디지털 SAT에서는 이런 unit conversion 하는 그런 문제가 더 다양한 예전 페이퍼들 때보다 더 다양한 그런 유닛들로 많이 물어보고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는 여전히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velocity가 나오는 rate problem은 사실은 이 v equals d over t 이 공식만 알면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까 가끔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한 번만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챕터 6 같은 경우는 예전 페이퍼에서는 이 스캐터 플롯 문제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디지털 SAT에서는 아까 챕터 1에서 보여드린 스캐터 플롯을 best fit line 찾는 거 이외에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스캐터 플롯에서는 특히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챕터 6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7, 요번 6월 디지털 SAT에서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면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6월달 시험에 별로 안 나왔다 보다 보니까 8월 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8월 시험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챕터 7은 왜 중요하냐면 뭐 table, statistics and probability 한마디로 통계 쪽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statistics 이거에 관련된 이 챕터 7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챕터로서 시험 마지막에 공부를 3챕터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면 저는 챕터 7, 챕터 8, 챕터 12 이렇게 3단원을 뽑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7, 8, 12 챕터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곳이고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그리고 어렵게 출제돼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집중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맨날 나오는 문제, 이 페이퍼 때도 맨날 나오던 문제 이렇게 있으면 뭐 mean, median, mode 이렇게 찾는 건데 mode는 별로 안 나오고 맨날 주구장창 이걸 많이 물어보죠. mean과 median 잘 구하는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 2개, 뭐 3개 갖고 왔을 때 얘들이 숫자가 더 포함이 되고 빠지고 이랬을 때 이 mean이랑 median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다방면으로 해보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페이퍼 때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분명한 건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 컬리지 보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2가지 혹은 3가지의 데이터를 놓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도 커다란 유형 변화는 없기 때문에 컨셉만 잘 알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직접 구할 줄 알 필요는 없고 비교만 할 줄 아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교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출제되는 것이 Evaluating Statistical Claims, survey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 주장에 오류가 있는지 이 survey를 할 때는 바이어스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결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7에서 이 stat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내는 요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이 box and whiskers라고 하는 박스 플롯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margin of error는 한 번만 공부하는데 한 2, 30분이면 공부를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한 번만 읽어보고 공부를 하시면 이 margin of error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맞출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8은 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quadratic function and graph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3개의 챕터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죠. 출제도 당연히 많이 되고 그리고 이번 디지털 SAT로 변화되면서 이 컬리지 보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챕터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시스템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 시스템을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되어서 그 루트를 찾는 그런 간단한 문제 페이퍼 때도 나오고 지금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챕터가 중요한 것이 quadratic function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문제를 다양한 종류로 내고 있기 때문에 챕터 8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어떤 중요한 유형이 있냐면 이 discriminant라고 하는데 이 루트의 개수를 구할 때 그때 이 D 이렇게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루트의 개수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 식이나 그래프를 보고 나서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구하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당연히. 그리고 공이나 물체를 위로 이렇게 던졌을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체들이? 그럼 이거를 우리가 프로젝타일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와 해석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피직스를 공부한 친구들은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완전 좋아하는 문제가 이렇게 2차식 주고 나서 두 개의 루트가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 루트의 합을 구하거나 루트의 프로덕트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공식 한 번만 살짝 외우면 되는 거라서 공부하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파트이고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번 6월 시험에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컬리지 보드에서 이 챕터 8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내는 문제가 이 quadratic function의 이 symmetric property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칭인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점일 때 이 높이하고 여기가 같을 거니까 이 중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vertex, axis of symmetry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좌우 대칭이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시험에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symmetric property요. 이 챕터 9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식이 하나 주어지고 식 재조합하는 거, 이렇게 H에 대해서 다시 쓰는 거,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polynomial 펑션을 보고 루트가 몇 개 있는지 알아내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예전에 Math2C subject test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문제인데 그게 좀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페이퍼 때는 잘 안 나왔던 문제인데 이 rational function을 그림을 주고 식을 찾는 것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예전 페이퍼 SAT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디지털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챕터 10 같은 경우는 이 radical exponent인데 이건 무엇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챕터냐면
디지털 SAT에서는 로그 펑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exponential function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폼들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말로 돼 있는 것을 읽어보고 그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각각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말로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10은 이 두 가지 유형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셔도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챕터가 될 수 있겠고요. 이 챕터 11에 해당하는 펑션 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잘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앞에 다른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다는 가정이 있으면 따로 이 챕터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전부 다 맞출 수 있고,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제 그래프가 이동하는 것,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슬레이션 문제들이 간혹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커버하면 챕터 11에서는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챕터 12, 앵글하고 에리아하고 랭스 뭐 이런 거 구하는 그런 챕터인데 6월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제가 아까 세 가지 중요한 챕터 7, 8, 12 중에 하나인 챕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라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앵글 찾아봐. 그리고 어떤 도형이 나와 있는 다음에 앵글 찾아봐. 뭐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에리아를 찾는다든지 이 둘레의 길이, 이 페리미터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은 페이퍼와 거의 동일한 유형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제 이 챕터 12에서 요즘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면 congruent, 합동이랑 그 similar triangle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예전 스타일이에요. similar triangle인데 뭐 간단하게 이게 3이고 6이면 여기가 만약에 12면은 여긴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뭐 2대 1이니까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두 개를 주고 나서 얘가 congruent려면, 얘네 둘이 similar triangle이라면 어떤 조건이 더 있어야지 맞아? 이런 식으로 말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imilar triangle의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추가한다면 챕터 12에서 앵글 구하는 거, 길이 구하는 거, area 구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similar하고 congruent 이렇게까지만 알면 챕터 12는 전부 다 커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챕터 13 같은 경우는 이 circle하고 이 3D shape이거든요. 이 circl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이 나와 있고 completing square를 해서 radius를 찾는 거, 반지름 찾는 거, 그런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 돼 있을 때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식을 찾는 거, 이거 학생들이 이거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circle 안에서는 이렇게 아크를 구한다든지 섹터의 문제가 나오거나,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또 뭐냐면 이 서클에 라인 붙어 있는 거, 라인 탄젠트,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커버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겠고, 그리고 예전 페이퍼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 볼륨을 직접 구하라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되게 쉽게 생긴 건데 조금 더 어렵게 생긴 그런 모양들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볼륨 구하는 거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 챕터는 이 트리고노메트리인데 제목만 보면 트리고노메트리 이게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하고 디지털 SAT를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딱 나오는 포인트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포인트만 한 몇 시간만 공부하고 바로 디지털 SAT 시험을 봐도 전부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두 부분만 딱 공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가 소카토아라고 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공식, 그 라이트 트라이앵글에서 그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매번 주구장창 나오는 옛날부터 계속 나오는 그 유형이 있는데, 만약에 사인 x하고 코사인 y가 같다고 하면 x 플러스 y는 90도, 파이 오버 2.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트리고노메트리는 많이도 출제되지도 않을 뿐더러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전부 다 맞출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봤는데 한 반 이상은 예전 나오던 스타일과 비슷한데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그 중요도의 초점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효율적으로 점수를 쌓아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사이트 여기 이 부분 들어와서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여기서 이 프리 테스트를 연습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프리 테스트를 이렇게 클릭하기만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무료로 네임하고 이메일 주소만 쓰게 되면 그 이메일로 링크를 받아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